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냐? 공부나 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런 망측한 딸 따라 하나 시키겠다고 아비한테 돈을 대달라고 해? 딴따라라니요. 애들 다 듣고 있는데 말씀 너무 하시잖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뺨을 3개 때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이 자식아. 곧 본편이 이어집니다. 제 인생은 가계부였습니다. 손때 묻은 가계부가 천천히 펼쳐집니다. 30년치 가계부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썼어요. 남편한테 검사받으려고요. 71세의 저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파 5,000원, 당근 5,000원, 두부 6,000원. 남편이 안경을 쓰고 가계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게 뭐야? 파가 5,000원? 어제는 4,500원이었는데 시장에서 값이 올랐어. 다른 가게도 알아보고 사야지. 100원이 작아 보여? 100원이 모여서 1,000원 되고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 되는 거야. 한 푼이라도 틀리면 잔소리가 시작됐죠. 남편은 땅 부자입니다. 건물도 몇 채 물려받은 게 있고요. 매달 임대료만 3천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남편은 초등학생이었던 큰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야. 내가 성적 올릴 자신 있어? 없으면 돈 아깝다. 아들 둘 키울 때도 그랬어요. 학원 하나를 늘리려면 남편한테 보고서 올리듯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남편이 직접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죠. 성적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 학원비가 아깝다고. 결국 큰아들이 9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제야 학원비를 계속 내줬죠. 그렇게 뒷바라지하며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녀들 차례더라고요. 13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서연이랑 서윤이. 근데 애들이 너무 작게 태어났습니다. 서연이는 1.5kg, 서윤이는 1.4kg.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대기실에선 아들 내외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설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손녀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발레 공연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하얀 튀티를 입은 발레리나들이 우아하게 춤추고 있었죠. 할머니, 저것 봐. 너무 예쁘다.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서연이와 서윤이는 TV 속 발레리나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설날 때 TV에서 본 발레가 인상 깊었나 봐요. 이번에 애들 취미로 발레 학원 보내주려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손녀들이 발레 배우러 다닌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발레는 무슨 쓸데없이 그런 걸 시켜? 학습지나 시키라 그래? 당신 소녀들이 하고 싶대서 하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해요? 혹여나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그해 봄 서연이와 서윤이가 발레복을 입고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9년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벌써 13살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살 때는 기본 동작을 연습했고 7살 때는 첫 발표회 무대에 섰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났고 11살 때는 콩쿨에 출전했습니다. 손녀들은 여전히 발레를 배우고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발레 선생님도 아이들이 재능이 있다며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고 발레를 즐기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흔히 말하는 천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아깝다며 진지하게 발레를 고려해 보시라고.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고민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 명당 월 150만 원이 기본이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500만 원인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는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기로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학교 갔다가 밤 늦게까지 레슨을 받았습니다. 땀 흘리며 연습하는 서연이와 서윤이.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개인 레슨, 그룹 레슨. 1년이 흘렀습니다. 국내 청소년 발레 콩쿨 무대였습니다. 무대에 선 12살 서연이와 서윤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두 소녀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춤췄습니다. 관객석에서 아들 내외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국내 콩쿨에서 금상을 5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일본 오사카 국제 발레 콩쿨에 나갔습니다. 더 큰 무대였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서연이와 서윤이가 무대에 섰습니다.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고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시상식에서 또 금상을 받았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관객석에서 아들 내외와 저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 무대에서도 상을 받아왔어요. 각종 상을 휩쓸었죠. 남다른 발레 소질과 아이들의 열정. 저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알았고요. 이 아이들은 진짜 특별하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서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번 달 레슨비 300만 원에 일본 콩쿨 경비가 500만 원이 나갔어요. 애들은 발레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혹시 엄마가 아주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예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 2명의 레슨비, 의상 대여비, 숙박비, 비행기 비용. 부가적인 비용이 월급 그 이상으로 들었죠. 장인어른께서는 흔쾌히 용돈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후로 사돈댁에서 쌍둥이들이 콩쿨 나갈 때마다 의상비랑 경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와 서윤이가 부모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예술중학교에 가고 싶어.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예술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돈이 더 들게 될 것 같아서 아들 내외는 딸들에게 취미로만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의지와 열정은 강했습니다. 싫어. 우리 진짜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서연이와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기로요. 아버지의 재산이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국제 발레 콩쿨에서 우승을 했던 겁니다. 이번엔 정말 큰 무대였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들 내외와 쌍둥이, 그리고 사돈어른까지 함께였죠.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 달라졌어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두 소녀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춤췄습니다. 하얀 발레복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우아한 동작, 정확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뛰어났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아들 내외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객석의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 내외,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 서연이와 서윤이가 상장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된 예쁜 상장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금상 받았어요.
두 손녀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지켜봤고 아들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다니.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남편이 상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냐? 공부나 해.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찢어진 상장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남편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이딴 딴딸 하나 시키겠다고 아비한테 돈을 대달라고 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딴따라라니요. 애들 다 듣고 있는데 말씀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 꿈인데 그렇게 막말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계속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께 조금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한 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이 자식아! 아들이 뺨을 부여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아버지한테 처음 맞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급히 일어나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상장 조각들. 그 옆에서 우는 손녀들. 뺨을 맞은 아들. 남편을 껴안고 우는 며느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가자. 며느리가 우는 손녀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들도 뺨을 만지작거리며 따라 나섰어요.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상장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녀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뺨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민준아, 지연아, 미안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한테 형님이 있었어.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형님이요? 그럼 저한테는 큰아버지요? 처음 듣는데요. 며느리도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금기야. 아무도 얘기 안 해. 1970년이었어요.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스물이었죠. 동네에서 소문난 국악 천재였어요. 가야금을 타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검은고도 뛰어났고요. 국악 선생님이 극구 권했습니다. 서울대 국악과에 가야 한다고. 아주버님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국악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장남이 국악쟁이가 되면 집안 망신이라고.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을 망신창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이 망나니 새끼, 집안 망신시킬 거냐? 아주버님이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자식 아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문틈으로 숨어서 형이 맞고 쫓겨나는 걸 봤다고 하네. 너무 무서워서 떨기만 했다고. 형님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보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달동네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좁은 방 한 칸, 가야금 하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가야금만 붙잡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로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유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음악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초라한 빈소에는 형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얼굴이었어요. 빈소에는 가야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가야금. 형을 죽인 건 아버지예요. 시어버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형님관 앞에서 통곡했다더구나. 그날 이후로 예수를 증오하게 됐죠. 형님이 예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됐고 예술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와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어. 예술 혐오하게 됐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손녀들한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아진 걸.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아들이 뺨에 멍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처가 있으셨구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서윤이와 서연이에게 할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해줘야겠다면서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큰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말할 순 없었지만 할아버지에게도 슬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만은 전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큰할아버지가 있었어? 응. 큰할아버지도 예술을 너무 사랑하셨대. 너희들처럼. 그런데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큰할아버지는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 할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구나.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아들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손녀들의 꿈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악 공연.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생각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애들, 국악에 맞춰서 발레 출 수 있지?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좀 돌려볼게. 협조해줘. 며느리는 제 계획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서연이와 서윤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계획이 있으시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국악에 맞춰서 발레를요? 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발레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융합은 처음인데 의미 있네요. 서연이와 서윤이는 국악 음악에 맞춰 발레 안무를 연습했습니다. 가야금 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검은고 소리에 맞춰 발끝으로 섰습니다. 땀을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담았어요. 저는 공연을 알아봤습니다. VIP석 2장을 예매했습니다. 한 장에 15만 원.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들이 가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나들이? 그냥 좀 나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은 귀찮은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이 건물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공연 보러 왔어요. 남편이 건물의 간판을 봤습니다. 국악? 나 안 들어가. 남편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극장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표값이 얼마인데 VIP석이야.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한 장에 15만 원짜리라고. 환불 안 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5만 원. 두 장이면 30만 원. 평생 당신 눈치 보고 살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발 30만 원 날리지 말고. 남편은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알았어. 남편이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국악 연주자들이 나왔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까지 꽂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특별 무대가 진행된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남편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봤습니다.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연이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 스타일의 발레복을 입고 있었어요. 흰색과 연두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의상이었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하게, 그러나 힘차게. 발레의 우아함과 국악의 정취가 어우러졌습니다. 검은고 소리에 맞춰 두 소녀가 회전했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젊었을 적 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형님은 국악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감탄하며 듣고 있었어요. 형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형님을 본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 위의 손녀들. 가야금 소리.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대가 계속됐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의 춤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지막 동작. 두 소녀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공연이 끝났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남편이 두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손녀들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로비 한가운데서 할아버지와 손녀들이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세월의 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저, 아들 내외, 그리고 서연이와 서윤이. 남편이 먼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준아, 내가 미안하다.
아비가 자식을 때렸다. 용서해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손녀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아버지, 너희들 상장 찍고 딴따라라고 했지. 서연이와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형님이 있었단다.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남편의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이 꿈 때문에 돌아가셨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오늘 너희들 무대를 봤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았어. 그리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남편이 손녀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진다. 정말요? 서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예술중학교든 러시아든 어디든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마라. 서연이와 서윤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남편이 두 손녀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남편이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형님이 가야금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형님도 아버지 때문에 예술을 하지 못하셨는데 걔가 손녀들한테 그러고 있었네요. 형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제라도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가계부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계부 안 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45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가계부 쓰지 마. 앞으로 생활비는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넉넉하게 매달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했어. 4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45년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1980년부터 2025년까지 빼곡히 쌓인 노트들. 남편이 그것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남편이 마지막 가계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남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녀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술중학교 입학금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애들 교육비는 내가 다 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예술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손녀들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손녀들 예쁘다. 남편이 손녀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술중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서연이와 서윤이의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남편은 손녀들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객석에 앉아 손녀들의 발레 공연을 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손녀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따라와 봐. 남편이 저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창고였어요. 남편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야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님 거였어. 남편이 가야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내가 가져왔어. 버릴 수가 없었거든. 50년 동안 이 창고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가야금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형님께 돌려드려야겠어. 며칠 후 우리는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소 앞에 가야금을 놓았습니다. 형님, 늦었지만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동안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술 때문에 형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술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예술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술을 못해서 떠나신 거였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제 손녀들에게 예술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하게 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손녀들,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가요. 형님, 보고 계시죠?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형님 못 지킨 죄,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가야금은 산소 앞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이와 서윤이는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손녀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열심히 하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너희들 꿈이 더 중요해. 남편이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손녀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럼요. 잘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러시아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손녀들은 러시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공연에 출연했습니다. 영상을 보낼 때마다 남편은 흐뭇해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우리 손녀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5년 가계부 인생을 살았던 저는 이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는 남편.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짠돌이가 아니에요. 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너그러워졌습니다.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외식할까? 45년 동안 거의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외출합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황금 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